개화기 때는 뭐 어떤 일을 하느냐? 개화기 때 꽃이 피게 되면은 인공수분 약재 적과 비가 많이 온다 하면은 하여튼 약재를 쳐야 한다. 이때는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이제 꽃썩은병이 발생되고 과심곰팡이병이 발생됩니다. 과심곰팡이병이 수정이 될 때 과심곰팡이들이 그 작은 잎, 그 과일을 받쳐주는 그 잎 있지 않습니까? 그 두 개인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에 있다가 바로 들어갑니다. 과일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과일을 썩게 만드는 거죠. 썩게 만들어 가지고 홍로 같은 경우에는 막 진물이 막 나와요. 물이 나오게. 그리고 이제 후지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이제 하다가 겉에 빨리 사과가 익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비가 온다든가 뭐 날씨가 지나치게 뭐 흐리거나 아니면 뭐 좀 뭐 이슬비가 온다 이렇게 하면은 약재를 아주 앞당겨서 쳐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러한 과심곰팡이병하고 꽃성병 방제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낙과 후 이때는 이제 만개 5일 꽃이 완전히 핀 다음에 7, 80%가 핀 다음에 한 5일 있다가 우리가 카디스 미레피드 비게넨 골드타임 옥솔린 이런 그 약재 살균제는 요 갈반하고 견무늬 썩은 병 화상병 약입니다. 요 약재를 살포해야 되고 또 애니충이라든가 바이코 알타코아 이런 거 가지고 복숭아 순나방 노린재류 낙하 후에 반드시 요 약재를 쳐줘야 된다. 요 살충제는 우리가 칠 때는 뭐 거의 그 방제력에 있는 그 내용들을 치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뭐 계통이 다 있는데 그 계통 작용 기저귀를 달리해서 살포를 하면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런 육아기 때 육아는 이제 만개 후 45일이 육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육아기 때는 우리가 전착제를 쓰지 않습니다. 전착제를 쓰면 동력이 발생된다 그러니까 정착제를 쓰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때는 이제 갈반병과 탄저병 이때부터 갈반병과 탄저병 이런 것은 방제를 4월부터 하고 있으니까 뭐 갈반병이라든가 탄저병 이런 것들도 과일이 만들어지면은 탄저병 같은 게 과일이 만들어지면 발생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방제는 전착제를 넣습니다. 넣는데 델란이라든가 다코닐, 그 다코닐 고른 약제는 넣지 않는 것이다. 육아기 때는 전착제를 활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동력이 발생될 우리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침투유행성 약제는 전착제를 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제는 이파리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착제를 넣을 필요성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공수분을 해야 되는데 인공수분은 이제 여러 가지 기계를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SS기 하는 것도 있고 우봉으로 가지고 이제 찍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 했다고 판단이 됐을 때 우리는 그 적화제를 사용하고 이런 인공 수분을 하지 않았을 때 또 꽃이 봐서 꽃이 실하지 않았을 때는 약재 적화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그 인공 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냉동실에 이제 보관하자. 냉동실에 보관하다가 하루 정도 내 냉장실에서 이제 보관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쓰게 됩니다. 냉장실에 보관할 때는 그 꽃가루를 큰 용기 속에 작은 용기를 넣습니다. 큰 용기 속 밑에다가 휴지나 넣고 거기에 물방울 여러 개 숨기고 작은 용기를 넣고 꽃가루를 넣은 다음에 뚜껑을 큰 뚜껑으로만 닫아 놓죠. 그러면 그 안에 수분이 그걸로 좀 들어갈 수 있도록 수분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10시부터 해서 이제 낮 3시까지 살포합니다. 그 시기에 이쪽은 인공 수분할 정도 시기 되면은 날씨가 바람이 엄청 불어요. 작년에 뭐 하다가 그냥 한 줄 하다가 그냥 말아버립니다. 그냥. 네. 하여튼 그래 인공 수분을 어느 정도 했다고 하고 꽃눈이 많을 때 우리가 적화제라든가 적과제 작년에 뭐 사다 놓고 뭐 치지 못했습니다. 작년에는 올해도 이쪽에 후지 같은 경우에는 아주 그 전정을 좀 많이 했어요.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끊어줬기 때문에 아마 하지 않을 생각이고 홍로가 좀 많은데 홍로는 정례 작업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뭐 한 20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부지런히 그러니까 정례 작업 그러니까 봉우리일 때 무슨 봉우리 따주는 것을 따주고 그다음 나무 뭐 중심만한 측화 이것은 나중에 또 꽃이 폈을 때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5월에는 그 사실 그 질소 공급이 가장 필요하죠. 그러니까 세포 분열기입니다. 세포 분열기. 그러니까 개화기부터 세포 분열기까지 항상 칼륨이 많이 세포 분열이 끝난 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가리를 이제 주잖아요. 5월 달에는 홍로 주고 6월 달에는 후지. 그 다음에 8월 달에 저는 한 번 더 줍니다. 근데 요게 이제 그렇게 또 연면 시비도 이제 하도록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만약 개화기부터 세포 분열 말기에 항상 칼륨 0.5% 연면 살포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은 낙화기부터 항산 마그네슘 또는 수산 마그네슘 0.5% 1, 2회 살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월 하순경이나 되기 때문에 7월 초순경 요 사이에 한 2번 주로 하는데, 이때는 양분 2양기입니다. 양분 2양기 때 한 번 주면 될 겁니다. 이거 너무 많이 주면 칼슘과 또 이 기량작용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이 또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저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번, 여기서는 이제 마그네슘은 낙화기부터 항산 마그네슘을 주는데 0.5% 해서 1회에 살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5월 하순이나 7월 초순 요 정도 됩니다. 이렇게 과다 살포 시 고두병 발생의 위험이 높다 이런 얘기예요. 고두병, 칼슘 부족하면 고두병이 생기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칼슘을 칠 때는 칼슘이 이제 6월 달 정도 칠 때는 이 고온기, 강한 햇살이 비치는 때는 한 25도씨 이상이 될 때는 살포하지 마라. 그냥 아침에 일찍 쳐야 돼요. 일찍 치고, 또 비가 온 후, 보통 비가 온 후에 아침에는 이제 개잖아요. 해가 쨍쨍 나잖아요. 한 25도 막 이래 됩니다. 이때도 쳐도 이런 약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